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1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무인월, 무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 쪽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충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대한 교훈기 때가 좀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렸어.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무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간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황토라고 했습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광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토가 신왕하게 되면 무토는 후중해지고 두터워지고 막히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토일간도 항상 신왕한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신약지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화를 얻어서 일간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토는 병화라고 하는 인성하고 병화 또는 간목, 그 다음에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토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초춘, 초봄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 목이 임관지, 인월은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하다라고 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면 신왕한 사주가 될까요? 아니면 신약한 사주가 될까요? 당연히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고, 또 입춘이 지나면서 인월 초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 즉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병화다. 그러면 인월의 무토는 약한 일간도 도와주고 조후를 할 수 있는 것,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존, 가장 중요한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병화를 얻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돼서 칠살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의 중화가 된 사주가 될 수 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땅이 마르게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봄에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으니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촉촉하게 윤택해 줘야지만 그 무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뿌리를 내려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의 무토는 먼저 병화로서 무토를 생주해주고 따뜻하게 조우하면서 다음으로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사주로 볼 때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봐야 됩니다. 격국과 용신은 사주를 분석해내는 도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떤 틀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8글자 중에서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화시키느냐 중요한 대표적인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켜야 된다. 너무 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된다. 적당하게 서로 견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각각의 오행이 힘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적정 온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걸 보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일간의 왕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한난조습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 사람도 살 수 있고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있죠. 너무 추우면 웅크려들게 되고 너무 더우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한난조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화는 왕세와 한열이 적절하게 잘 조화된 사주가 중화된 사주로서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 무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천간에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데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는 인목, 양목이 되겠습니다. 지지로 인목과 묘목이 있는데 인목은 양목, 묘목은 을목이 되죠. 그래서 무토가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목이 토를 극하는 목극토의 개념 관계가 성립이 되죠. 즉 월지에 있는 인목이 일간이 무토인 나를 극하는 관계가 됐죠. 나를 극한다, 극하자라고 표현하고요. 요거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자, 우리가 극이라고 하니까 극하면은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원래 상극 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공존관계 또는 공생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있어야지만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있어야지만 땅속에 물, 공기 등을 흡입해서 땅이 토로서 만벌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국토의 관계는 목은 토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고 토는 목으로서 이득을 얻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단 이것이 중화가 이루지 못하고 목이 너무 왕하다거나 반대로 목에 비해서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보다 토다목절이 되고 토다목절이 될 수도 있고 목이 너무 왕하게 되고 왕하면 토가 약해지니 산토가 되거나 박토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목국토, 목과 토가 서로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봅니다. 남편으로도 여자한테는 남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같은 좋은 개념으로 쓰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적군 같은 개념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을 다시 둘로 구분하게 되면 정관과 물로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게 되죠. 정관은 그야말로 바른 관청, 정관은 법, 윤리,
도덕, 남편 또는 직장 같은 개념, 좋은 직장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같은 일체의 나를 극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바로 정자를 붙일 수 있죠.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면 이거는 편관칠살이 되는 것이니 양토인 무토가 양목인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모광절이죠. 목이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합니다. 물론 병화, 무토, 화토 또한 인월에 장생처가 되죠. 장생처에서 약하진 않지만 특히나 이제 병화, 정화는 인월에 통근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목이 생주로 같으니까 병정화는 세력을 얻지만은 토의 입장에서는 무토기토는 그 토의 관계가 되니 아무리 장생이라 하더라도 왕복의 극을 받아서 신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신약한데 살이 왕하니까 신약살왕 또는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된다. 그래서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사랑 편관칠살격의 신약사랑 또는 살중신경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인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보게 되면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용신이라든가 격을 추용할 때는 없는 것으로 보고 만약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요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양토가 양화를 받기 때문에 화생대의 관계가 되죠. 이거는 편인이 되니까 편인 격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인월이 태어났을 때는 편인격이 될 수도 있고 병화가 투출되면 편관칠살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전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춥다라고 했죠. 엄동설처럼 뭐 뼈가 저리는 정도의 그런 한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땅에 아직 온기가 없기 때문에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은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편관칠살격의 일간 약해서 살이 일간 약하고 살이 왕한 중에 한기까지 있으니 무토가 인월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화를 얻어서 특히나 조후까지 해야 되는 것이니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일단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화가 있게 되면 목생의 화생토에서 신약사랑 살중신경이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니 목이 왕해도 무토 입장에서는 꺼리는 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날의 무토는 병화를 얻는 것이 일단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물을 얻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의 만물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를 심고 씨앗도 심고 숲을 이루고 많은 생물들이 그 안에서 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의 무토는 먼저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뭐 인월에 무토가 약하니까 화를 보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일단 연지 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무토가 연지 축토에 뿌리를 두는 것도 약한 무토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할 때 인성 또는 비경겁제를 돕는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경겁제를 얻어서 무토가 일단 연명 일단은 생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일제 신금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지에서 이렇게 신금을 봄으로 인해서 인신충이 되다 보니까 신금도 깨지고 월령도 깨지고 월령이 깨지면 격국이 파격이 된다라고 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서 신금을 봐서 인신충 되는 것은 매우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그다음에 월간의 을목은 뭐 어차피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 명식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이자 흠이 있다고 하면 이 인신충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생시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 인신충을 좀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자시하고 신하고 이렇게 합을 하게 됩니다. 본지 신자진 수국이라고 해서 이건 삼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신자가 합함으로 인해서 인신충이 구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노래 요거 뭐 금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니 한기가 발생할 해서 사주가 추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목화운으로 행해서 양기를 좀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중병화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화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신금을 놓고 양목하고 같이 충을 하게 되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오늘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선택하지 말아야 할 생시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갑인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을미시도 무토 자체가 연지축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을묘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생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신자진에서 본기인 자수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신진수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는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뭐 되든 안 되든 되면 좋겠지만, 되면 인신충이 구제가 돼서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 병화가 투출돼서 일단은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다 조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신진 합이 돼서 충이 구제가 되면 완전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중에서는 이 병진시를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에도 사신 합이 되죠. 이건 6합입니다. 신자지는 3합이고 사신 합으로서 이거는 지지 6합이 되죠. 6합, 이걸 어떤 사신형이 된다라고 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또 인사신 사명까지 생각하셔서 매우 안 좋은 생시라서 정사시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인신충이 되는 것을 사신합이 됨으로 인해서 충이 구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요충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정사시, 임자시가 가장 대표적이고, 병진시는 뭐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은 그래도 인성인 화를 얻었다라고 하는 매우 큰 장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자, 다음부터는 충을 구제하는 시는 없습니다. 무고시 같은 경우에는 인신충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이나, 시지오하고 축토의 뿔을 둔 무토가 세 개니까 이것도 신약은 아니다, 신왕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미시는 썩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토만 왕해지는 것이지 뭐 화를 얻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냥 무해무독과 이런 생시를 얻을 바에는 차라리 병진정사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경신시 또는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신유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거 무토가 있고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좀 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월 자체가 신약 살왕한 그 구조에서 신금이 벌써 3개, 물론 인신충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까지 경신 신유시는 뭐다 권장할 사항은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무난한 생시는 병진시, 정사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